자, 이번 시간에는 객체 지향 개념에서 메서드 오브라이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오브라이딩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두 차시에 걸쳐서 객체 지향 개념 메서드 오브라이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오브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over, 위에, 라이더, 타다 그런 뜻인데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대체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객체에서 무언가가 다른 것을 대체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상속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상속은 부모 클래스로부터 속성과 메서드를 물려받는 것이죠. 근데 물려받은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 클래스에서 정해놓은 메서드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 걸 물려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별도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개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서드 오브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메서드 오브라이딩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는 젓가락 얘기를 하고 있네요. 늘 젓가락은 붙어 있었죠. 함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헤어지라고 말하고 있네요. 근데 헤어지면 안 될까요? 사실은 헤어지기 싫은 사람이 있고 꼭 헤어져야만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 법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잘 해결을 했을 때 성공이라는 친구가 우리 옆으로 살며시 다가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다른 세계와의 만남에서 새로움이 창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물음표가 만나면 그것은 좀 진한 물음표가 되겠죠.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음표와 반대로 생긴 물음표가 만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하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그런 것들을 만나야만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고 새로운 영감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세계와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익숙한 세상, 익숙한 곳에만 만족하다 보면 새로움은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익숙함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움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볼까요? 먼저 캡슐화입니다. 캡슐은 우리가 약을 보면 이렇게 생긴 것들을 캡슐이라고 불러요. 이 캡슐은 왜 씌울까요? 약을 그냥 먹으면 쓰기 때문이죠.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캡슐, 뭔가로 씌워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캡슐화는 우리가 동작 원리는 숨겨놓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외부에 노출시킨다. 그런 형태로 우리는 캡슐화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캡슐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컴포넌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캡슐화를 통해서 다 둘러 씌워져 있고 어떤 입력을 주어졌을 때 어떤 출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준다면 이 내부의 코드들이 어떤 형태로 동작이 되든지 상관없이 입력, 출력 이 두 가지만 만족되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모듈이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듈을 뽑아내고 입력과 출력이 같은 다른 모듈을 대체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컴포넌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캡슐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컴포넌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이런 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C# 프로그래밍에서 캡슐화를 실현하는 데는 P로 시작되는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네, 그렇습니다. 퍼블릭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퍼블릭은 공개된 이런 뜻이죠. 공공의 그런 뜻입니다. 이 퍼블릭은 사실은 캡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외부에 공개한다. 여기서 외부로 하면 다른 클래스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프라이빗은 모든 것들에게 다 숨긴다. 프로텍티드는 자식에게까지는 이제 허용한다라는 게 프로텍티드였습니다. 프랍티를 지정을 해 주었었죠. 프랍티는 실제 속성이라고 번역하게 되는데 프랍티를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캡슐화를 해서 멤버 변수들을 다 가려 놓는다면 외부에서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겠죠. 근데 프랍티를 내가 외부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멤버 변수들은 프랍티를 설정을 해 놓게 되면 프랍티를 통해서 해당되는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property는 사실 생긴 모습은 꼭 변수처럼 생겼지만 실제는 메서드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었죠. get이라고 하는 것은 멤버 변수에 설정이 되어 있는 값들을 불러낼 때 쓰고, se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들어온 값을 멤버 변수에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get과 set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property였었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성공하면 우리 학생들은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메서드의 재정의다, 그렇게 구분해 줍니다. 메서드의 재정의. 그리고 가상 메서드를 이용한 메서드 오버라이딩, 추상 메서드를 이용한 메서드 오버라이딩, 이렇게 구분합니다. 가상 메서드는 상위 클래스에서 virtua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하위 클래스에서는 overrid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에 반해서 추상 클래스에서는 상위 클래스에서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고, 하위 클래스에서는 overrid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특히 추상 메서드가 되기 위해서는 클래스 자체가 추상 클래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추상 클래스는 몇 가지 또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상위 클래스로부터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다. 무엇을 물려받는다고요? 그렇죠. 객체지향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바로 속성, 메서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속성과 메서드를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클래스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의 효과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속성, 메서드를 정의했다고 가정하죠. 그리고 사자, 하마, 호랑이, 개, 고양이, 늑대 등이 애니멀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면, 위에 아래에 존재하는 하위 클래스의 6개 클래스는 속성과 메서드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애니멀 클래스에서 설정을 해놓은 속성, 메서드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메서드 오버라이딩 개념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이전에 우리가 상위 클래스로부터 하위 클래스가 속성과 메서드를 상속받아서 사용하는데, 때에 따라서 하위 클래스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속성이 있다면 정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했던 vehicle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car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할 때 car의 독특한 속성, 승차이는 max seat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었죠. 이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메서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는 make noise라고 하는 메서드가 존재할 수 있고 eat라고 하는 메서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는 것과 먹는 것은 동물에 따라서 각각 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라고 한다면, 호랑이는 소리를 낸다면 엉 하고 소리를 내겠죠. 그리고 그 호랑이의 경우에는 육식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식성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또 강아지의 경우에는 멍멍하려고 소리를 낼 겁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육식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채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와 강아지가 소리를 내는 방법, 먹는 방법이 그냥 다르기 때문에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그대로 상속받아서 사용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호랑이만의 소리를 내는 방법, 호랑이만의 먹는 방법, 강아지만의 소리를 내는 방법, 강아지만의 먹는 방법을 별도로 또 다르게 좀 정해서 사용하자. 이런 것들이 메서드 재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한다. 상위 클래스에서 상속받았는데 거기에서 상위 클래스 상속받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새롭게 정의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메서드 오버라이딩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메서드 재정의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죠. 상위 클래스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클래스 정의하듯이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위 클래스에서는
new라고 하는 키워드만 딱 사용을 해서 메서드를 재정의해 주면 되죠. 두 번째는 가상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상 메서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상위 클래스에서는 재정의할 메서드를 virtua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가상 메서드로 정의를 해둡니다. 그러면 하위 클래스에서 override라는 키워드를 이용하게 되면 메서드를 override 할 수가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상위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의할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위 클래스는 override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서드를 overriding 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그리고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추상 클래스 내부에서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제 알아보기로 하죠. override에서 over는 위에, ride는 타다라는 뜻이죠. 위에 타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무시하고 이제 자기가 그 주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override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대체하다 그런 형태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서드를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대체하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대체하다라는 표현보다는 override, overriding 이런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 예제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shap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도록 하겠는데 이걸 클래스로 상위 클래스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shape 클래스를 circle 클래스가 상속받아서 그 원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두기로 하죠. 자, shape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calculate area 면적을 계산하다라는 메서드를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근데 circle은 일반적인 shape과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는 그 circle 클래스에서 calculate라고 하는 것을 재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만약에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 상위 클래스에서도 calculate가 area가 있고 걔네들을 물려받아서 calculate area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걔네들은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근데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딱 넣는 순간 기존의 상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를 무시하고 하위 클래스에서 정의한 calculate area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작업을 직접 해보기로 하죠.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전부 콘솔 응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UI를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구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로 하죠. 시작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면 새 프로젝트 만들기가 있는데 이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 프로젝트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는 우리는 콘솔 앱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기로 하죠. 그러면 새 프로젝트 구성에 해당되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값을 지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현재 우리는 밑줄 01 밑줄 method redefinition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저장될 위치는 D 드라이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로 결정하기로 하죠. 나는 D 드라이버의 프로그래밍 밑에 2020-5P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을 저장하기로 하죠. 솔루션은 우리가 07-1 메서드 오브라이딩 그 밑줄 콘솔이라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솔루션은 보자기와 같다고 그랬죠. 보자기 속에는 프로젝트 1번, 프로젝트 2번, 프로젝트 3번 등 많은 프로젝트를 담을 수 있는 상자에 해당되는 개념이 우리 솔루션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하나의 솔루션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존재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만 지정하고 솔루션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이름과 솔루션 이름이 동일하게 됨을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기로 하죠. 자, 이제는 클래스를 정의하겠습니다. 현재는 shape 클래스와 circle 클래스 두 개를 정의하도록 하겠는데 프로젝트 이름 01 method redefinition이라고 하는 곳에서 솔루션 탐색기의 01 method redefinition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추가 클래스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에서 이름을 shape.cs라고 넣고 추가하고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circle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01 method redefinition에서 circle 클래스, shape 클래스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 클래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쉐입 클래스를 만들어 보기로 하죠. 쉐입 클래스는 현재는 우리가 그냥 동작되는 원리만 살펴보기 위해서 그 멤버 변수는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멤버 변수는 없어요. 그리고 생성자와 그 메서드 재정의를 위한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 하나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는 shape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겠고, 여기에는 console.writeLine으로 출력문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shape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 실행 이 내용이 출력되도록 만들었네요. 그리고 그 public void calculate area 여기에서는 그 면적을 계산하다라는 건데, 그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냥 동작 원리만 살펴보기 위해서 console.writeLine으로 상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 메서드가 실행이 됐다 이 문장만 출력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윈도우 응용 예제에서는 직접 면적을 계산하도록 하겠는데, 사각형 면적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죠. 폭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해주면 사각형 면적이 계산되겠습니다. 자, 다음 서클 클래스를 정의하겠습니다. 서클 클래스는 쉐입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멤버 변수는 정의하지 않고 생성자 하나만 정의하기로 하죠.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과 같은 걸로 해주면 되겠고, 하는 일은 우리가 동작 원리만 살펴보기 위해서 console.writeLine으로 생성자가 실행이 됐다라는 정보만 살펴보기로 하죠. 그리고 그 여기에 나중에는 인수 있는 생성자 활용하는 것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여기 서클 클래스 내부에 메서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서클 클래스는 shape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으니까 shape 클래스에서 정의해 놓은 calculate area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program.cs에서 우리 이제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메인 메서드, 이 메인 메서드는 우리 프로그램 주 진입점 그랬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코드들이 메인 메서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위 클래스도 존재하고 하위 클래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가 생성되는지 살펴보고, 하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가 생성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console.writeLine을 통해서 출력문 하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shape 클래스, 상위 클래스죠. 이걸 이용해서 myShape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생성자는 인수 없는 생성자를 호출했네요. 그리고 myShape.calculate area 메서드를 실행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동작이 일어났는지 우리 출력문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동작이 일어나는 순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하위 클래스, 서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같은 과정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서클 클래스를 이용해서 myCircle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myCircle.calculate area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서클 클래스에서는 calculate area가 없지만 shape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기 때문에 calculate area 실행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된 결과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우리 상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주는 예제였죠. 그래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상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또한 하위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 실행 예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이 되죠. 이어서 우리가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를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우리 1-2 예제에서는 기존 예제에다가 이만큼 빨간 네모 안에 있는 내용만 좀 추가를 해보기로 하죠. 여기에 메서드 재정의를 넣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서클은 shape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shape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calculate area를 물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circle 클래스에서 나는 별도로 정의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calculate area를 다시 정의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여기에 뭐 간단하게 콘솔 좀 라이트 라인으로 출력문 하나만 넣어두었죠. 응용 예제에서는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가 아까 전에는 상위 클래스의 캘큘레이트 에리어가 실행이 된 걸 확인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하위 클래스의 캘큘레이트 에리어 메서드가 실행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메서드 재정의로 인해서 상위가 아닌 하위 클래스의 메서드가 실행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 출력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다른 예제를 한번 좀 이용해 보기로 하죠. 이제 program.cs를 수정하도록 하겠는데 기존에 있는 코드들은 전부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느냐 하면 레퍼런스 변수는 상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는 하위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shape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 mscle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생성자는 new circle 괄호 열고 닫고 즉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좀 독특한 차이점이 있는데 mcircle.calculate area 그러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상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뒀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가 실행이 될 겁니다. 하위 클래스로 만들어진 calculate area를 하기 위해서는 캐스트 형변환을 통해서 mcircle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형변환을 하면 하위 클래스의 레퍼런스 변수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calculate area를 실행하게 되면 하위 클래스가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위에 있는 예제를 보면 그냥 calculate area가 상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가 실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캐스트 형변환을 통해서 하위 클래스를 실행하라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circle 클래스의 calculate area가 메소드가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가상 메소드를 이용한 메소드 오버라이딩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위 클래스가 요 가상 클래스여야 돼요. 그래서 virtual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위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자, 똑같이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 shape, 하위 클래스는 circle 클래스로 정의를 하기로 하죠. 그리고 상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는 이렇게 virtua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 놓겠습니다. 하위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재정의하려면 이때는 반드시 override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줘야 돼요. 이 overrid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직접 예제를 한번 통해서 이제 살펴볼까요? 솔루션 탐색기의 솔루션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추가 새 프로젝트 콘솔 앱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02 Method Overriding with Virtual Method라고 지정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번 Method Overriding with Virtual Method 프로젝트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새 항목 추가를 눌러서 클래스를 두 개를 추가하기로 하죠. Shape 클래스와 Circle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ape 클래스를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앞서 했었던 거와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예제 1번의 상위 클래스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에 virtual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기본적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설명문이 좀 달라진 게 있죠. 주석이. 그래서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에 virtual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간다. 자, 다음은 하위 클래스입니다. 하위 클래스에서 우리가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으면 그냥 상속받아서 상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은 프로그램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입니다. 메인 메서드에서는 상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한번 만들어보고 하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기로 하죠. 지금 가상 메서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가 만들어지겠죠. 자, circle 클래스를 이용해서 mcircle을 만들게 되면 이때는 메서드 오버라이딩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mcircle.calculate area 그러면 상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상위 클래스로 만드는 거나 하위 클래스로 만드는 거나 calculate area는 상위 클래스의 calculator area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method overriding을 추가해 보긴 하죠. virtual method로 상위 클래스를 정의를 해 놓았다면 우리가 method를 재정의할 때는 override 키워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public override void calculate area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내용은 별거 없이 console.writeLine으로 출력문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우리가 상위 클래스와는 관계없이 하위 클래스의 calculate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위 클래스에서는 특별하게 뭐 캐스트 형변원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하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program.cs에서 아까처럼 상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고 하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생성자를 호출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 그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코드들은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 클래스, shape 클래스를 이용해서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고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mcircle.calculator area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 느낌상은 상위 클래스가 실행이 될 것 같죠. 그러나 메소드 오버라이드를 하는 경우에는 하위 클래스로 이제 하위 클래스의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 지금 여기에 결과를 보시면 하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 메소드가 실행이 됐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그 베이스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위 클래스에서 정해 놓은 그 calculate area를 하위 클래스에서 재정의할 때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사용합니다. 근데 때로는 상위 클래스의 내용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하위 클래스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베이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위 클래스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 서클 클래스를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때 자기의 출력 구문 위쪽에다가 base.calculate area라고 하는 문장을 추가를 해서 베이스 상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를 실행을 하라. 그리고 이어서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console.writeLine을 실행을 하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위 클래스에서 미리 정해 놓은 걸 이용할 때는 이와 같은 코드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 메소드, 하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 메소드가 연이어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추상 메소드를 이용한 메소드 오버라이딩입니다. 추상 메소드는 abstract 키워드를 쓴다 그랬죠. 그리고 메소드 내부에는 단 한 줄이라도 소스가 있으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반드시 추상 클래스에서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추상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라고 하는데 클래스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의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객체 생성을 할 수가 없어요. 객체 생성을 하려고 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객체도 만들지도 못하는 걸 왜 굳이 만들어서 쓸까? 그렇죠. 상속을 목적으로 내가 그 설계의 개념을 전달해주는 용도로서 우리 추상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추상 메소드 내부에, 추상 클래스 내부에서 추상 메소드를 정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받은 경우에는 실체화를 해줘야 됩니다. 실체화를 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메소드 오버라이딩에서는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추상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클래스 앞에 이렇게 abstract 키워드가 붙어야 되고 메소드 앞에 abstract 키워드가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중괄호 열고 닫고도 필요 없이 메소드 정의하자마자 세미콜론으로 끝내버립니다. 코드가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서클 클래스에서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calculate area를 반드시 만들어줘야만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솔루션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새 프로젝트 누른 다음에 콘솔 응력을 누릅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이와 같이 정의하기로 하죠.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오른 마우스 새 항목 추가 클래스 한 다음에 쉐입 클래스와 서클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자, 쉐입 클래스입니다. 쉐입 클래스는 클래스 앞에 이렇게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서 일단 추상 클래스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public abstract void calculate area semicolon 형태로 우리가 그 추상 메서드를 정해 주는데, 추상 메서드는 단 한 줄의 코드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추상 메서드의 경우에는 하위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으면 반드시 구현해 줘야 돼요. 이 구현해 주는 과정을 우리는 실체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체화해야 된다 하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서클 클래스입니다. 서클 클래스에서 상속을 딱 지정하는 순간 오류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 추상 메서드를 실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오류입니다. 이 경우에 그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기게 되는데, 그 코드를 추가해 가지고 오버라이드를 하면 이 오류 메시지는 없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추상 메서드에서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이용해서 calculate area 메서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console.write line으로 이제 그 아래쪽 메서드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추상 메서드의 경우에는 베이스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상위 클래스에는 단 한 줄도 코드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를 호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베이스 키워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program.cs입니다. program.cs에서 상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려고 하면 이 상위 클래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생깁니다. 그 오류는 추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네요.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추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msql 1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보기로 하죠. 그리고 msql 1.calculate area 그러면 상위 클래스에서는 실제 실행할 게 없으니까 하위 클래스의 내용만 실행이 되겠네요. 그리고 상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고 하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경우에도 하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가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자, 우리 그 하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면 그냥 그 경우에도 하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 메서드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그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고 하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만들어도 무조건 하위 클래스의 calculate area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추상 메서드와 가상 메서드가 동작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도전과제입니다. 도전과제는 person, student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앞서 했던 내용의 이 가상 메서드, 추상 메서드를 활용하는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알아야 될 영어 단어입니다. 모르는 단어만 깜지로서 학습하고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LMS에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알아야 할 영어 단어 계속입니다. 자, 오늘 했던 걸 좀 살펴볼까요?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었네요. 메서드 재정의 new 키워드를 이용하는 방법, 가상 메서드 버추얼 키워드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이용하는 방법, 추상 클래스 및 추상 메서드를 이용하는 것, abstract 키워드와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을 얻는 기술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진행한 것 중에서 질문 있나요? 아마도
콘솔.write 라인을 통해서 어느 지점의 코드들이 실행이 됐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이 메서드 오버라이딩의 동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콘솔.write 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로 응용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윈도우 응용을 통해서 메서드 오버라이딩 이용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